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10월 28일 HLB 그룹의 주가의 위치, 거래량, 공매도 등등 기업적인 내용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전해드릴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적인 설명은 G3BNT의 대상 소송이 모두 기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서 G3BNT는 10% 정도의 오늘 가격 상승이 나왔고 HLB는 여전히 가격의 조정,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럼에도 HLB는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G3BNT에 제기된 4개 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HLB는 넥스트사이언스 주도로 HLB 컨소시엄이 참여한 G3BNT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27일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G3홀딩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신청권은 주총이 11월 16일로 연기가 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각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13일에는 SH파트너스와 G3홀딩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과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HLB 컨소시엄의 G3BNT 인수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고 11월 16일로 연기된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이 HLB가 지명한 이사들을 찬성표로 지지하면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HLB 컨소시엄은 임시 추총 후 인수가 최종 결정될 경우 G3BNT의 사명을 HLB 테라퓨틱스로 바꾸고 HLB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안구 건조증 치료제, 교모세포증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넥스트사이언스도 G3BNT의 최대 주주가 될 경우 자회사 단디바이오 관계사인 나노젠의 협력을 이끌며 바이오 사업을 강화할 것임을 밝힌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HLB에 또 오늘 생명과학에서 추가 상장이 됐는데 시장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는 역시 자금이 납부되는 다음 달 10일부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되면 사과 영상 한다라고 그랬었죠. 잠시 2주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늘 영상에서 잠시 언급을 할 텐데요. 현재 HLB 최대 주주는 10.49%, 곡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 탄압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주주 탄압이라고 해서 진영근 회장을 내쫓는 그러한 뇌피셜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좋아해 그러면 왜 야채 먹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주가 단합이 된다라고 해서 대표이사를 끄집어내리는 바꾸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화도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현재로서는 HLB에 소통할 수 있는 전화를 해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 상장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주주를 외면시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존재 의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주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현재 HLB는 10.49%, HLB 소액 주주는 15만 4,500명, 현재 소액 주주 보유율이 87.23%인데요. 외국인의 15.72%를 빼게 된다면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은 71.51%입니다.
현재 라파스라는 기업도 정두현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25.82%, 소액주주가 29.35%를 지분을 모아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이로 인해서 라파스의 관계자는 대단히 이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과 계속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소액주주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회사와 주주 간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바라는 주주의 모임, 주주연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CEO를 바꾸고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들의 의견, 그리고 회사와 어느 정도 채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제약 바이오의 기밀을 발표한다든지 무언가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너무 지나친 곡해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HLB 주주연대는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의 검색어에 HLB 주주연대를 치게 돼서 카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두 분, 두 분 매 영상에서 언급을 하면서 주주들의 탄압을 꾀하고 회사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자 제가 이곳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월부터 HLB 15만 주의 주주들이 계신 이곳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늘 그 매매를 하는데, 10월 15일 정도부터는 조금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그래서 어느 분께서는 새로 있는 장기를 한다든지 뒷공무니에서 단기 매매한다고, 그러한 부분들 모든 영상에서 이야기했고요. HLB에 뼈를 묻으실 분만 제가 장기와 단기를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티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기적인 투자자이지 이 HLB에 뼈를 묻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종목이 수천 개가 되는데 굳이 HLB에 뼈를 묻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뼈를 묻고자 하시는 그러한 장기 투자자, 진정한 기업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면 저를 병용한다라고 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제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고기만 먹고 당신은 왜 야채를 먹습니까? 고기 좋아한다면서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은 단기 투자 조금 하면 안 됩니까? 그동안 1년 동안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가 바닥.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아침에 걸어놓은 42,500원의 일부 HLB의 1차, 3차 중에서 1차 단기 매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한 원칙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매매 원칙이 없어요. 첫째는 고점 대비 대단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고점 대비 대단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월과 8월에 이렇게 고점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가 43,000원입니다. 이곳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것을 돌파한 것이 8월 달이었죠. 따라서 현재 이 정도까지의 기술적으로 하방에 내려왔기 때문에 43,000원 그 아래 42,500원에 어느 정도 1차 3,000원 보통 단기 매수를 하게 되면 3번에 나눠서 합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만약에 2차 주가가 밀리게 되면 2차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37,500원 정도에서 2차 매수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1차 매수분은 익절을 하고 맙니다.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로 마치는 거 욕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를 하고 좀 더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요? 바로 35,800원이 3개월 뒤에 리픽싱 가격이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를 만약에 하면 제 3차 334 40% 정도를 단기 매수를 하고 장기 계좌에, 그때 저는 장기 계좌에 담습니다.
장기 계좌는 정말 바닥이라고 했을 적에 단기 계좌에 매수하는 것이고요. 단기는 이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이 만약에 35,000원까지 갔을 적에 반등을 하게 더 떨어지게 되면 홀딩을 해서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기다릴 것이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그 밑에서 산 부분들은 차곡차곡 익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절대로 고점에 물릴 염도 없고요. 확률적으로 대단히 평단가가 낮으면서 차익과 반복을 어느 정도 시간이 물론 될 때만 그렇고요. 그와 같이를 하게 된다면 매매임에서 대단히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않고 위로 간다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은 이 차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이든 3%이든.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당히 하방 추세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방의 추세,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익절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수 중의 고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 대비 상당히 가격 조정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이유인즉슨 저는 이렇게 일봉상에서 모멘텀이 바로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그 근거로서 저는 매수합니다. 특별하게 매수 매도의 원칙은 여러 가지의 이렇게 스텝 1, 2, 3 어느 정도의 이게 제 나름마다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이와 같이 고점 대비 저점으로 상당히 많이 가격의 폭이 낮아졌다. 반면 기업의 가치는 하자가 없다. 수급의 문제이다. 그리고 모멘텀의 과매도의 영역에 돌입을 한다. 그리고 지난 7월과 8월에 돌파하기 어려웠던 교과서적인 그러한 위치에서 저는 어느 정도 1차 매수가 들어갔다. 이것이 상승하게 되면 여과 없이 익절을 꾀한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서 전체적인 이 HLB 그룹주들의 지금 흐름상으로는 현재는 낙폭과대이면서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반등하지 않는다라면 기다렸다가 2차 매수 위치에서 매수하면 되겠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반등의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식구분들께서는 매매를 하면 그 매매, 어떤 이유로 매매하는지를 분명하게 원칙이 정해져야 손절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매매, 저는 손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에 저는 그와 같이 사람마다 다르죠. 손절가 또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키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손절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 아닌가. 기관 투자가들은 여과 없이 손절 라인을 지켜서 손절하죠. 우리들은 기다릴 수만 있으니까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매매에 임하면 그렇게 손실은 없을 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교육을 한 현재 25년째를 진행을 하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도 성적이 좋은 학생과 좋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거나 딴짓을 하거나 또는 공부하지 않거나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설명을 했는데 꼭 왼쪽으로 받아들이고 혼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영상을 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A로 설명을 할지라도 B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행위를 하면 됩니다. 오늘 어느 분께서 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함께 갈 수가 없고 중이 절실하면 떠나면 되는 것이에요. 어쨌건 저는 오늘 단기 매매를 한번을 접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H그룹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낙폭과대로 그러는지 몰라도 아직은 안정하기보다는 반발의 매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HLB의 공매도부터 살펴를 보게 되면 HLB 공매도가 69,000주가 HLB가 나왔습니다. 평단가는 HLB가 69,000주가 되고 평균가는 HLB가 43,336원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주당 600원 정도의 차익을 현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학을 공매도를 보게 되면 8만 1000주, 평균 단가는 15,148원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G3BNT가 11% 정도의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매도는 29,255주, 평단가는 14,800원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장중에 15,900주를 매수를 했네요. 기관은 8,760주를 매도했고, HLB 생명과학 장중에 어제 33만 주 정도를 사들였다가 오늘 6만 7천 주를 매도했고, 기관 투자가 금융 투자 위주로 해서 7,300주를 매도했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육감적으로 그 가격을 기가 막히게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기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육감적인 내용, 그러한 촉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드시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가격대만 보더라도 기다려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렇게 육감적인 매매에 촉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히 놀랄만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래서 제가 HLB 생명과학은 며칠 전에 단기 매매했고요. 1차로 이번에는 HLB를 한 것이 뭐냐면 HLB 생명과학은 이제 전저점이 무너졌고요. 그러나 모멘텀 보조지표상으로는 아직은 과매도 영역이 조금 적지 않느냐. 한편 HLB 같은 경우는 과매도 영역으로 이미 파란 부릉덩이를 서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어갔던 모습에 영향을 미치죠. 저는 이렇게 매매 원칙 여러 번 언급을 드리지만 학생들 다루듯이 여러 번 반복을 드려야 귀에도 익히고 주식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알아들으셨으면, 잘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드는데 복습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반드시 매매 원칙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매매 원칙을 정하셨으면서도 자기 임의대로 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죠. 원칙을 세울 필요도 없고요. 따라서 주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점에 사고 그리고 매도의 근거를 반드시 정립을 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 손절이라든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손절은 적고 수익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예전에 2005년 정도, 6년 정도 이때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요. 그때는 기관 투자가들이 올라가는 주식을 사라, 그런 매매 패턴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관 투자가들의 단기 투자의 성향이 많죠.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장 저점일 때 사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것도 맞고,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아라, 이런 말도 맞고, 따라서 각자의 어느 부분의 매매가 좋은지, 상승하는 말에 올라타는 경향이 좋으신 분들은 그와 같이 하고, 저와 같이 주가가 정말 박쥐가 나오고 볼멘 소리 나오고 투매가 나오는 가장 저점에서 들어갈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고, 매매는 다양합니다. A가 옳다, B가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원칙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자의 맞는 매매 패턴에 가장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게 되냐면 저는 3번에 걸쳐서 HLB를 바라봅니다. 현재 43,000원 아래 42,500원에 저는 1차 매수를 하고 지켜볼 것이고요.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바로 요 자리, 많은 부분들이 돌파하기 어려웠던 37,500원 정도, 그리고 세 번째는 리픽싱 가격을 고려를 해서 더욱더 내려간다라면 그때는 35,000원 이하 정도, 그때는 단기 3차 매수와 장기 계좌 매수까지 고려한다. 기껏 해봐야 35,800원, 36,000원이기 때문에
때문에 주당 6, 7천 원밖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됐는데요. 따라서 여기서는 충분히 1차 매수에도 어느 정도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 매매 1차를 저는 진입해 봅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HLB 주주연대에 가입을 하셔서 우리 주주들의 목소리를 회사에 온전하게 전할 수 있고, 회사는 이와 같은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것은 좀 그렇고요. 반드시 여기 주주연대의 모임을 이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주주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고, 내일 금요일 저는 그리고 금요일에는 요일에는 요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는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이 지분 구조가 현금 보유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이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현금화 전략이 많았는데, 지금은 60조 원이 넘는 고객 예탁금, 그리고 증시가 많이 달라진 그러한 상황에 요일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금요일, 내일 예전에 생각을 한다면 금요일엔 주가가 빠진다는 그런 서 있었죠. 저는 요일에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